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드디어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요. 휴. 봄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할게요. 먼저 공부용으로 짜고 있는 게임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계층도라고 하는 그래프로 살짝 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조금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는 종이 노트나 그런 곳에 저런 식으로 남겨두시면 작업할 때 편해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도 클래스 계층도는 다들 저렇게 쓰더라고요? 아닌가? 그쵸. 어쨌든 지금까지 어떻게 하였었나 한번 볼까요? 캐릭터 클래스가 우리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오브젝트 중에 최상위 클래스이고 그것을 상속해서 만든 클래스인 플레이어 클래스, 이것을 또 상속해서 만든 매지션 클래스까지 하였는데요. 다른 클래스들도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 계층도를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오니까 무언가고 많지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거 만드느라 고생을. 하여튼 매지션 클래스를 조금 수정했습니다요. 먼저 멤버, 다른 말로는 필드라고 하는데 인트 2개짜리 배열을 추가했고 RPG 게임은 스킬이 있어야 제맛이요? 그래서 스킬스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코드 설명을 해드리면 스킬스 메소드는 간단하게 문자로 구분할 수 있도록 차 타입의 매개 변수를 주고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각 스킬에 맞는 출력문이랑 만화 소모량과 스킬 공격력을 세팅해 주었어요. 저기 출력문 자리에 그래픽 관련 메소드를 넣으면 그래픽 게임이 되는 거죠. 어택 메소드도 수정했는데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먼저 캐릭터 클래스의 두 번째 어택 메소드에다가 차 타입의 매개 변수를 추가해준 다음에 매지션 클래스의 어택 메소드에도 똑같은 차 타입의 매개 변수를 추가해주고 공격하는 로직에서 스킬스 메소드를 호출하고 만화량의 스킬이 소모한 양만큼 빼주고 기본 공격력과 스킬 공격력을 더한 최종 데미지를 리턴해주고 있어요. 공격당하는 로직에서는 받은 데미지에서 방어력만큼 빼서 데미지를 넣고 있죠. 몸이 아파서 이전 영상에서 이 부분을 빼먹어가지고 수정했어요. 실제로 객체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 밑에 있지요? 각 객체의 어택 메소드 공격당하는 모드에서 바로 상대의 어택 메소드에 공격하는 모드를 넣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택 메소드에 공격하는 모드에서 최종 데미지를 뽑아서 변수에 넣고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슬라이드에 공간이 없어서 출력된 화면은 못 보여드리니까 잠시 멈추고 똑같이 타이핑해서 돌려보세요. 프로그래밍 공부는 손으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요. 다형성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부에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다루게 될 상속에서의 다형성까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 잘 해두세요. 그럼 상속에서의 다형성을 살펴볼까요? 상속에서의 다형성은 한마디로 객체를 어디에 담느냐인데 어디에나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받은 부모의 타입 변수에만 넣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플레이어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 매지션 클래스의 객체를 넣고 있어요. 저런 경우는 하나 안 되는 것이 자식 클래스에만 있는 멤버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스킬스 메소드에 빨간 줄 가 있지요? 오르라는 뜻이에요. 반대의 경우는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객체를 넣는 것조차도 오르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는 시간이 남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녀석을 살펴볼게요. 추상 클래스는 한마디로 자기는 스스로 객체 생성을 못하고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주어야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예요. 이것도 클래스라서 생성자나 멤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객체 생성을 못하니까 생성자는 작성을 안 해요. 추상 클래스의 안에는 본문, 그러니까 실행문이 없는 추상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 둘 다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로 시작되니까 알아보기 쉬우실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추상 메소드는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실행문을 작성해 줘야 한다. 만약 추상 클래스의 생성자가 있다면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서 추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 줘야 한다. 왜요? 이전 영상에서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렇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정말 간단한 추상 클래스 예시를 긁어왔어요. 코드를 살펴보면 나 추상 클래스야 라는 의미로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로 시작하시고 지금 예시에서는 쓸데없지만 멤버 변수는 자손들이 쓸 수 있게 접근 제어자를 프로텍티드로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또 그 밑에는 나 추상 메소드야 라는 의미로 앱스트랙트 키워드로 메이크 사운드라고 하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주고 있어요. 실행문이 없지요? 이제 자식 클래스들을 볼까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한 도 클래스랑 캣 클래스에서 메이크 사운드 메소드를 각 클래스에 맞게 완성해주고 있지요.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은 객체 생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고양이 객체의 변수가 무슨 타입이지요? 그래요. 추상 클래스인 애니멀 클래스이지요. 이게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맞아요. 상속에서의 다형성이라고 그랬어요. 이해 못하셨으면 뒤로 되감기를 하세요. 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살펴볼 내용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클래스는 단위 상속이지만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 여러 인터페이스를 붙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자바의 단위 상속 단점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세히 보자면 얘만 가지고는 객체를 생성 못하고요. 생성자랑 멤버 변수는 가질 수 없지만 멤버 상수는 가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추상 메소드의 집합체라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는 따로 쓰지는 않고요. 자바 8, 그러니까 자바 1.8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인데 디볼트라는 키워드로 일반 메소드, 그러니까 실행문이 있는 메소드도 만들 수 있고 또 정적 메소드도 인터페이스에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자바 1.8 버전 이상인지 확인하고 하셔야 하겠지요? 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인터페이스의 예시를 볼까요? 예시가 점점 간단해지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어쨌든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는 먼저 인터페이스야 라는 의미로 인터페이스로 시작하시고 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메소드들의 선언 부분, 그러니까 머리만 적어두시면 기본적으로는 끝이고요. 자바 1.8 버전 이상은 저렇게 디볼트라는 키워드를 써서 인터페이스에다가 실행문까지 있는 기본 메소드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클래스로 붙여볼까요? 상속이랑 비슷하게 클래스명 오른쪽에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원하는 인터페이스명을 써주시고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는 콤마로 구분해주시고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할 때는 메소드 오버라이딩의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건 추상 클래스와 다르니까 참고하시고요. 객체 생성하는 부분을 보면 인터페이스도 타입 변수가 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지금 도구2의 변수 타입이 인터페이스인 거 보이시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상속에서의 다형성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한지를 스타크래프트 1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저도 배움이 부족해서 설명이 벅벅거릴 수도 있어요. 다들 대한민국의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적 있으시요? 저는 아주 귀여운 저그를 좋아한답니다. 어쨌든 스타크래프트의 태안 종족은 메카닉은 수리하고 바이오닉은 메딕이 치료를 해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일꾼이라고 말하는 SCV는 수리와 치료가 모두 가능한 유닛이요.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녀석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SCV만의 코드를 새로 짤까요?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상속과 기타 등등이 있지요. 먼저 수리가 되는 메카닉 인터페이스, 치료가 되는 바이오닉 인터페이스,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SCV 클래스에 두 인터페이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또 있는 게 메카닉끼리이든 바이오닉끼리이든 그룹화해서 일괄 처리할 때 SCV도 넣어서 가능해요. 메카닉 유닛이 종류가 하나는 아니니까 종류대로 클래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메카닉이라는 그룹으로 묶고 일괄 처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래스에 붙여둔 메카닉 인터페이스 타입의 배열 변수를 만들고 생성해둔 각 메카닉 클래스에 객체 주소를 넣어주고 배열 변수를 포문 같은 것으로 돌리면 일괄 처리가 되지요. 예시도 없이 말로만 하고 주소 개념도 나와서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으면 천재일 수도 있고요. 기억하실 건 다른 클래스의 객체들도 그룹화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바 클래스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예시는 앞으로 하게 될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주어봤자 기억 못하실 거니까요. 하여튼 첫 번째로 내부 클래스인데 이거는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를 정해 하는 건데요. 내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싶을 땐 바깥 클래스 점 내부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익명 클래스인데요. 이거는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를 일회성으로 급하게 사용할 때 한 문법이고요. 주로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클래스 정의와 객체 생성을 동시에 하는 건데 말로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해하시기도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세요. 세 번째로 정적 클래스인데
아까 내부 클래스에다가 스테이트 키워드를 붙인 것인데 몇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바깥 클래스의 객체와 독립적이다. 바깥 클래스의 객체 없이도 생성될 수 있어요. 둘째, 정적 내부 클래스는 바깥쪽 클래스의 정적 멤버들은 접근할 수 있어요. 바깥 클래스의 객체 멤버들에는 접근이 안 돼요. 셋째, 정적 내부 클래스는 바깥 클래스의 객체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어 바깥 클래스와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적합해요. 이것도 언젠가는 예시를 보겠지요 뭐. 하여간 마지막으로 볼 건 봉인된 클래스인데요. 요건 자바 17 버전부터 가능한 기능으로 아무나 나를 상속할 수 없게 하고 내가 지정한 클래스들만 나를 상속할 수 있게 하는 거랍니다. 하는 방법은 부모 클래스의 클래스 키워드 전에 시드 키워드를 써주고 부모 클래스명 뒤에다가 파미츠 키워드를 써주고 상속을 줄 클래스명을 써주시면 되고 클래스가 여러 개라면 콤마로 구분을 해주세요. 뭐 이 예시도 나중에 나오겠지요. 그때까지는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넘어가면 돼요. 휴.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와 객체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어 보았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와 객체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 그만큼 긴 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어요. 정말 큰 산을 넘은 우리에게 셀프 쓰담쓰담을 해주자고요. 휴. 저는 3월이 제 생일인데 생일 나흘 전부터 생일까지는 설사로 개고생하고 생일 후 사흘은 계속 토해서 개고생하고 왔다가 진짜 쓱 가는 줄 알았어요. 다들 건강이 최고입니다요. 정말 진짜 리얼리 로요. 하여튼 4월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영상 작업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요. 여하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오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